육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구비할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육아 도우미.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단짝 친구라서 솔직히 이거 주제가 딱 나오니까요 찔려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엄마들이 외부 세계와 소통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느 순간 육아의 적이 되기도 하죠. 위험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제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에 너 이거 하면 내가 10분 보여줄게 하면 진짜 너무 빨리 하는 거야. 언제, 얼만큼, 어느 정도까지. 사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안 보게 하는 것 이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절제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에 지친 엄마를 위한 이야기 C채널 언니도 했다의 황소영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이 험난한 여정을 어떻게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친구가 있습니다. 아이를 깨우지도 않고 또 밖에 나가지도 않고 육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구비할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육아 도우미.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느 순간 육아의 적이 되기도 하죠. 자, 우리 육아를 하는 이 땅의 수많은 언니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어쩌면 스마트폰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언제, 얼만큼, 어느 정도까지 우리 아이한테 보여주어도 될까? 이런 고민 다들 하고 계시죠? 오늘 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C 변호사 황소영, 부모 코칭 전문가 이다랑, 방송인 한지유. 자, 언니도 했다 오늘도 반가운 얼굴 함께 모셨습니다. 부모 코칭 전문가 이다랑 씨, 그리고 방송인 한지유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모두의 얘기를 하면서 두 분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스마트폰이 단어 하나일 뿐인데,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많은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되고 있잖아요. 네, 저 한지유 씨는 어떠세요? 주로 어느 경우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 저의 스마트폰은 친구죠. 영원한 친구. 너무 단짝 친구라서 솔직히 이거 주제가 딱 나오니까요 찔려요. 제가 스마트폰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그렇죠. 어느 정도는 저는 허용은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이 찔릴지. 아니, 근데 주로 육아와 관련해서 스마트폰의 도움을 받으세요, 실제로? 엄청 많이 받죠. 어떤 점에서? 어디를 이제 간다고 할 때도 이제 엄마들이랑 모여있으면 빨리빨리 검색해 이제 어디로 갈지 이렇게 하죠. 또 뭐, 애가 갑자기 아파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그런 무슨 카페가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는. 그런 데 들어가서 또 검색하죠. 그리고 뭐 애들 뭐 옷부터 시작해갖고 학용품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뭐 쇼핑도. 그렇죠. 쇼핑도 다. 요즘에 또 어떤 스타일을 또 애들이 좋아하는지 그런 것도 다. 또 유행도 공유하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엄마들이 스마트폰의 도움을 안 받고는 지금 육아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이 대표님도 많이 목격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히 저도 스마트폰 사랑하고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처리하죠. 근데 이게 참 엄마가 뭐 이게 필요한 것들 구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엄마들이 외부 세계와 소통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안에서 만난 걸로 사실 정서적인 위안도 삼게 되고요. 저도 그런 엄마들한테 제공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아이를 위해서 엄마들한테 스마트폰을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맞나 싶은 그렇죠. 이게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는데 저는 좀 극단적으로 나중이 되면 이게 가위손처럼 여기에 이렇게 스마트폰이 달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로 우리 생활에 영향이 많이 끼치고 있는데 이거 아이들을 키울 때 이걸 전혀 보여주면 안 된다.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막상 저만 해도 뭐 애들이 조금 떠든다, 너무 힘들게 한다 싶으면 얘 가서 만화 봐라 이렇게 하고 주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항상 죄책감을 느끼죠. 왜? 안 좋다고 하거든요. 일부 전문가들은 뭐 3세 이전에는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근데 이거부터 한번 점검을 하죠. 이게 정말 안 좋은가요? 안 좋기야 하지요. 저도 이 말 하면서 지금 막 살이 떨리는데요. 왜냐면 저도 뭐 제가 직업이 이러니까 엄마들이 저랑 만날 때 가끔 카페나 이런 데 있으면요. 선생님 제가 늘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 얘기 좀 하려고요.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지면 제가 너무 제 눈치 보지 마세요. 저도 사실 보여줘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위험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제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에 뇌 발달이 불균형해질 수가 있어요. 한쪽에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이죠. 뭐 이를테면요, 아이들이 계속 극단적인 경우에 멈춰있는 화면 우리가 계속 보면서 거기에만 자극을 받을 경우 뭐 유사자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자폐와 비슷하게 사회성 떨어지고 언어 능력이 이제 저하될 수 있고요. 실은 아이들이 뭐 이걸 통해서 영어를 배워요, 뭐 한국말을 배워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요, 언어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습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너무 과도하게 노출된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지체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오히려. 네. 그리고 이제 몸을 움직여서 놀이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체 발달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소화 비만에까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놀이할 수 있는, 내가 이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원이 없어서 사회성 발달 같은데 정서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뭐 자연도 느끼고요. 색깔의 변화도 좀 느끼고 이래야 되는데요. 빠른 영상이나 화면 터치에 익숙한 아이들이요.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느끼는 어떤 소소한 변화들 이런 거에 점점 무감각해지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 능력에 영향을 주지요. 너무 길게 얘기했지요, 제가. 어떡하죠? 아니,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엄마로서. 일단 그렇다는 거예요. 되게 안 좋은 점이 많네요. 결국 이제 뇌에 대한 자극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센 자극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너무 강렬하고 반복적인 자극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너무 센 걸 보면요. 사실은 이제 간단한 이런 자극에는 반응이 둔탁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다가 책 보는 게 재밌으시겠어요? 이제 그런 원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근데 누가 그랬잖아요. 뽀로로에게 노벨 평화상을 줘야 한다. 왜냐하면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 줬기 때문에 이 뽀로로는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뭐 뽀로로를 비롯해서 뭐 타요, 뭐 라바, 뭐 콩순이 이런 애들은 육아에 있어서 우리 도움받지 않고 지낸다면 이건 사실 거짓말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 이런 어려운 이야기, 어렵다기보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보여줄 수도 또 없고, 지우 씨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나름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스마트폰을 보여줄 때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거 너무 하기 싫어할 때는 너 이거 하면 내가 10분 보여줄게 하면 진짜 너무 빨리 하는 거예요. 1시간 분량을. 공부를? 네. 한 10분 만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도 뭐 이제 글자 쓰는 거 뭐 이런 거를 스마트폰 얘기 나오기 전에는 한번 쓰다가 엄마랑 얘기하다가 동생이랑 놀다가 먹다가 막 이러는데 이제 스마트폰 딱 얘기하면 막 쏜살같이 막 슉 막 쓰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얘가 이제 구구단 같은 거 어플을 받았는데 혼자 그걸 보다가 2단을 하더라고요. 이거 좋으셨어요? 네, 효자네. 이거 효자야. 이러면서 막 한자도 받고 영어도 받고 구구단 받고 다 받았어요. 네. 좋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는 아이들이 특징이 뭐냐면 그 중간에 끊을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뺐으면 이렇게 뭐랄까 좀 어떤 경우에는 히스테리를 보일 정도로 막 때를 너무 많이 쓰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독이랑은 별개로 이 스마트폰을 뺏는 경우에 아이들이 이렇게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실은 뭐 아이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재밌는 거 하고 있는데 아, 그런 건가요? 갑자기 뺐으면 짜증나서? 짜증나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되게 그냥 뺏는 게 아니라 이걸 뺏고 나서 해야 될 다른 게 있잖아요. 이거 그만하고 밥 먹어라든가 이거 그만하고 씻으러 가. 자야 해? 뭐 숙제해야 해. 이러니까 당연히 뭐 우리한테도 쇼핑 그만하고 가서 공부해 이러면 싫겠죠. 뭐 그런 것처럼 아이들한테도 정말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을 갑자기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혹시 스마트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얘네들이 좀 더 집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네. 뭐 다행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 어떤 약속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좀 처음부터 중요할 것 같아요. 아예 안 보여줄 수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그 약속이나 규칙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죠. 이거 하면 이거 네. 해줄게라는. 그리고 시간도 1시간 이상은 웬만하면 안 보여주려고, 그리고 이제 딱 이렇게 뺏기 전에 10분 남았다, 5분 남았다, 몇 분 남았다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딱 주더라고요. 꺼서 자기도. 아 정말. 네네. 그렇게 그걸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시간도 충분하게 주고 네. 1시간 충분합니까? 많은 건가요? 네, 그런가요? 2시간도 보겠던데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째도 형아가 하는 걸 봐서 때는 안 쓰고 꺼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딱 닫아버리던가 그러더라고요. 뺏는 거보다는 본인이 직접 꺼서 주는 게 훨씬 낫죠. 그럼요. 아무래도 뺏기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그 능력을 키우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저는 지금부터는 엄마가 아닌 전문가로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5살짜리 남자아이 엄마 말고요. 그 전문가로서 이야기할 때는 최대한 안 보여주는 게 일단 1번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시점 자체가 최대한 뒤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생후 1, 2년까지는 안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 확실히 맞고요. 그게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든 영상 자료, 옛날에 영상물. 우리 어렸을 땐 비디오 많이 봤잖아요. 비디오를 통한 유사자폐가 이미 그때부터 보고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형태는 거의 똑같은 같으니까. 거죠. 근데 이게 참 절제하는 능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 뭐 영상 이런 것 갖고 유튜브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지금 못 보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청소년기에 가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아니라 컴퓨터로 야동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이가 중독이 될 만한 것들은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나 몰래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무궁무진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안 보게 하는 것 이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절제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요. 이제 이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좀 되면 확실히 끊기가 쉬워지고 또 내가 뺏지 않고 아이가 능동적으로 자기가 그만 멈추고 줄 수 있는 경험을 자꾸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제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건데 그러면 이제 중독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절제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이죠. 절제력은 어떻게 길러주나. 그렇지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 질문이 될 텐데 어떤 건가요? 절제력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되로 질문을 드리니까 참 절제. 신선하네요. 절제 저는 그런 것 같은데 그만하는 거? 그만하는 하고 싶을 때 그만두는 거? 하고 싶을 그 때. 2개를 먹고 싶은데 1개만 먹는 거? 이게 절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스마트폰에 있어서는요, 필요할 때 쓰고요. 필요하지 않을 땐 이제 그만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주는 게 절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연습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내가 딱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아이가 네 어머니 하고 나 이걸 상상하시면 안 되는 그렇죠. 거고요. 이건 무리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요. 아까 시간 보고 나서 이제 준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것도 사실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점점 난관에 부딪히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으로 따지면요, 아이가 전전긍긍하고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있는데요, 5분 남았는데 영상 6분인 거야. 1분을 못 보고 끊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폭동이 일어날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점점. 지금 엄마가 무서운 게 더 크면 그냥 주지만, 우리가 드라마 마지막 한 씬은 안 보여준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그런 상황이에요. 폭동 일어날 때 엄마도 폭동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도 함께해요. 제가 주로 얘기하는 건 영상의 개수, 단위, 혹은 이제 게임을 하게 되면 스코어. 왜냐면 아이들이 그 한 스테이지를 넘어가면서 끊으면 다음에 스테이지 2부터 되는데 스테이지 1 다 왔는데 엄마가 틱 뽑아버리면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하고 아이템은 다 날라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관계가
철저하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개수, 스코어, 뭐 미션 단위 이런 식으로 좀 아이의 게임이라든가 뭐 스마트폰이나 이걸 이해하는 관점이 되게 필요해요. 그럼 결국 그거는 내 기준으로 그만둬라라는 설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느끼는 기준을 중심으로 그만두기에는 그런 포인트를 정해주라는 거잖아요. 영상 볼 때는 한두 개, 뭐 세 개 보고 그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스마트폰 게임으로 넘어가면 한 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게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만점 이런 좀 스코어나 스테이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관점을 취해주면 아이들이 사실 협력이 많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건 이제 팁일 수 있는데 훨씬 아이와의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가끔씩 선을 넘으려고 해요. 그 마치 아이들을 가지고 낙타라는 비유를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밤에 옛날에 야영을 하다가요 텐트를 치면요 낙타가 처음에 엉덩이를 한번 딱 집어넣는다는 거죠. 근데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면요 계속 그다음에 들어가? 몸뚱아리를 집어넣고 점점 딱 가서 주인을 몰아내고 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좀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 한번 발 한쪽 딱 넣어보는 거예요. 엄마 1분만 더. 근데 엄마가 이제 넘어가 주면 이제 몸을 막 밀어넣는 거죠. 그래서 실은 내가 이미 약속을 했고 그랬으면 그 이후에는 좀 더 단호하고 명료하고 분명해야 되는 엄마의 단호함, 권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걸 놓치시는데 아이가 해냈잖아요. 해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요. 그렇죠. 맞아요. 네, 실은 아이한테 너도 되게 하고 싶었을 텐데 엄마와의 약속을 지켰다라고 말로 해야 하나요? 하지만 아이들은 말로 해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피드백이 계속 한 겹 한 겹 쌓였을 때 그게 나중에 이제 뭐 게임이든 뭐든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자기 절제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팁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좋아요. 이거 그러니까 아이의 관점에서 아이의 눈에 맞춘 기준을 일단 설정해주고 또 단호하게 좀 끊어주고 또 잘했을 때는 칭찬을 해서 중독을 궁극적으로 막는다. 꼭 알아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하나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못지않게 엄마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실 심각해요. 이게 엄마들이 항상 애랑 대화할 때 엄마가 이걸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걸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애한테는 못 보게 하고 그럼 이게 말이 안 먹히죠. 근데 엄마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목격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아이보다 엄마가 더 많아요. 이를테면 저희는 엄마와 아이의 놀이 영상을 분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엄마는 분명히 자기가 아이와 하루에 뭐 얼마나 노세요? 이런 뭐 적어도 한 30분은 놀아줘요 라고 하시는데 영상을 찍으면 휴대폰이 밑에 있고 아이가 놀다가 조금만 지루해지면 여기서 이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더 심각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럴 경우에 저희도 하루에 10분을 휴대폰을 밖에다 놓고 아이와 놀아주세요 하면서 솔루션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저도 사실은 휴대폰으로 연락이 너무 많이 오잖아요. 용도를 알려줘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할 때는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 지금 급한 문자가 와서 답을 하는 중이야 라고 설명하면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 자고 나서 열심히 하지요. 몰입해서. 그렇죠. 네, 그런 절제력이 사실 엄마한테도 있어야 아이한테 하지 말라고 요구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재울 때는 일단 끄고 그러다 같이 자는 게 문제지만 재울 때는 일단 다 치우고 되도록이면 스마트폰이 없는 공간으로 좀 나가서 스마트폰이 없이도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게끔 유도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방법도 괜찮죠? 그럼요. 이제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까지 가는 경우에 보면 그거 말고 재미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놀이성이라는 게 거의 사라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아이도 이게 아닌 더 재미있는 것이 있고 사실 부모도 스마트폰이 아니고도 얘랑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하는데 특히 아빠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없이 내면 어떻게 뭘 하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개발시켜가야 하는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논리를 제시하는 것들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가족만의 규칙을 만드는 게 제일 필요해요. 서로 눈치를 보는 게 전 건강하다고 보는 거죠. 서로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된다. 서로 뭐 공동생활인데 그럼요. 서로 뭐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없죠. 규칙을 정하고 서로 맞춰가면서 지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니까 이제는 좀 뭔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제가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정말이에요? 네, 맞아요. 진짜 가벼워졌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막 나쁘다는 걸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솔직히 필요악이잖아요. 필요하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해갖고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줬는데 이렇게 하면 진짜 좋았겠다라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뭔가 이런 게 좀 다짐이 좀 생기세요? 제가 원래 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오락을 할 때, 뭐, 이제 뭐 땡땡 할 때, 그런 거 할 때, 진짜 스코어가 있는데, 제가 끝나야 돼 하면 저는 이게 닿지만 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럴 때도 있었고, 그 둘째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볼 때 조금 내용이 유튜브 왜 이렇게 길어요? 30분, 40분 맞아.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네. 네. 근데 꼭 그런 것만 고르더라고요. 그러면 10분만 보라 그랬지 하면서 뺐으면 좀 되게 화를 내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30분짜리면 30분 정확하게 그냥 보여주고서 이렇게 그만 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얘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요즘에 스마트폰 컨텐츠 중에 제일 이제 많이들 아이들이 보는 게 유튜브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이제 저희도 보여주는데 제가 우려하는 좀 이거 괜찮을까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라리 이제 뽀로로나 뭐 타요나 이런 거는 뭔가 스토리가 있어서 아이들이 뭐 기승전결이라도 배울 수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안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뭐 이런 인형 가지고 이렇게 놀고 20분, 30분 노는 거 그대로 찍어갖고 올리면 애들이 그걸 그냥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 콘텐츠에 대한 제 우려가 정당한 건가요? 이게 어떤 거 같으세요? 이런 콘텐츠는? 사실 논리성이 아예 없는 아이들은 그런 장면을 보면서 자기가 따라하면서 조금 더 좋아지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저는 그걸 따라하는 부모님이 계셔서 그게 더 우려가 될 때가 많아요. 그게 이제 놀이가 아이가 좋아하니까 그게 좋은 놀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랑 놀 때도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마치 내가 뭐 언니처럼 이렇게 놀아주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언니. 그럼 아이는 점점 노는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혹 그런 거에 나쁜 컨텐츠가 껴있어요. 근데 그건 설정에 바로 그 장면이 나올 때 설정 누르셔서 제한을 거시면 그거와 유사 컨텐츠는 자동적으로 필터링 되는 기능이 유튜브에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뭐 어쨌든 시간이 줄면요. 노출하는 정도도 적어지니까 이제 저는 약간 스마트폰 사용은 시간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뭔가 조금 더 보태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예전에 이런 코멘트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계속 이 아이가 하는 동안에 잔소리를 10분 단위로 하시는 거예요. 10분 남았다. 5분 남았다. 그럼 더 짜증내요? 3분 남았다. 근데 이게요, 끊으려면요, 즐길 때는 완전히 즐겨야 되거든요. 근데 또 엄마가 앞에서 계속 얘기하면 스코어 몇 점 남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즐기지를 못해요. 우리 막 드라마 볼 때 옆에서 남편이 말 걸면 진짜 싫잖아요. 약간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아이가 즐길 수 있는 시간과 그러니까 저는 육아는요, 잘 주고 잘 뺏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밀당을 잘해야 되네요. 주고. 그런데 진짜 스마트폰을 한 번도 안 본 애들은요, 한 번 누가 이제 친구라든지 누가 갖고 오잖아요? 눈이 빠질 것 같아요, 진짜. 눈이 뒤집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접해야지 그렇죠. 자기가 맞아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노출을 안 하는 것만이 다는 아닌 게 결국 아이가 노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르치는 역할을 빼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이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부모의 역할도 거기에 맞춰서 갱신이 되어가는 거겠죠. 뭐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키우는 방식으로는 뭐 절대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이제 방법을 만들어 가야 할 텐데 미디어를 잘 활용한 케이스가
여기 뭐 좀 소개할 만한 케이스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요, 이런 경우들은 있었어요. 엄마가 스마트폰이 꼭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말고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해서 같이 찍고,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하는 걸 경우 봤어요. 초등학생이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주말에 어디 갈 때요, 아예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이 아이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찍고, 또 엄마 아빠가 도와줘서 어플을 이용해서 편집을 같이 해보고,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게임 중에도 잘 보면 공감 능력을 이렇게 도와주는 게임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아이의 표정에 따라서 싫어하는 재료는 빼고 좋아하는 재료만 넣어서 음식을 만드는 이런 게임들이 있는데, 혼자 하는 것과 대화를 하면서 하는 건 또 달라요. 실은 그런 걸 통해서 좀 우리가 교보제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편하려고. 글쎄 딴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편하려고 보여줬는데. 네, 그래서 엄마가 같이 한다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지만, 이게 나만 이렇게 파고드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 이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참 좀 반성이 좀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육아라는 테마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편할 수 없는 길인데, 편하게 가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좀 죄책감을 안겨주는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미디어 환경에서 아이를 기르다 보면 이제 뭐 각 가정마다 그 가정만의 룰이나 규칙 이런 것들 세워가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육아 너무 힘들지만 또 힘든 거 너무 피하려고 하는 방식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마트폰 중독 문제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고요.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쁜 아기 사진과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캐리랑 결혼하고 싶어? 엄마랑 결혼하고 싶어? 당근 캐리지. 아빠 내가 처치해버릴 거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엄마는 누구나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엄마는 왜 안 자랐어? 이거 진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엄마는 잘할 거야. 요즘은 그때 보였던 행동들을 초등학교 3, 4학년쯤에도 보이는 아이들이 많고요. 그냥 계속 얘기였으면 좋겠는데. 저도요. 나 얘한테 좋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진짜 호기심에서 출발을 하고, 엄마, 친구들끼리 서로 엉덩이를 보여주는데 괜찮은 거예요? 물어봤을 때 이건 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내 아이의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겠습니다.